안녕하세요. 함께하는 각자도생 전주푸 인사드립니다. 한 2주 만에 뵙는 것 같아요. 오랜만에 영상을 또 올리게 됐습니다. 한 2주 동안 좀 머리도 식히면서 좀 미뤄왔던 일을 좀 하고 에너지도 좀 충전됐더니 생각이 많이 맑아진 느낌입니다.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점은 환자와 치료 계획을 세울 때 도움이 되는 하나의 팁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팁은 뭐냐면 아이젠하워 그리드라는 이 시간 관리 개념을 적용해서 환자와 계획을 세우는 방법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차트를 놓고 적기도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이 아이젠하워 그리드를 머릿속에 놓고 환자와 대화를 진행하면서 거기에서 바로 우선순위를 정하곤 합니다. 자,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이제 화살표 선이 두 개가 되어 있죠. Y축은 긴급성을 나타내는 것이고 이제 X축은 이제 중요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면에서 보이시는 A에 해당하는 칸에는 제일 긴급하면서도 중요한 부분을 어떤 점으로 정할 것인가 하는 점이 이 부분에 정리가 되어야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지금 환자의 상황상 가장 빨리 개선되었으면 하는 부분을 함께 정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가 병원에 오시게 되면 하나의 부위만이 아니라 여러 부위 혹은 여러 가지 증상을 복합적으로 설명해서 좀 치료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청하는 환자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서 환자에게 최대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상담을 이어가고 치료 계획을 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선순위가 분명하게 정해져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상황상 가장 빨리, 그래도 가장 빨리 좋아졌으면 하는 부분을 환자와 함께 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부분이 정해졌다면 그 통증이나 디스펑션으로 인한 문제, 그 통증을 30% 감소시키는 것을 일단 단기적인 목표로 잡는 것이 그 다음으로 중요하죠. 그래서 치료 2회에서 3회차까지 이 치료 통증의 30% 감소하는 것을 목표로 최우선적인 목표로 삼고 그것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게 A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우리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환자와 상담할 때 일단은 이 A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아요. 치료에 대한 동기부여나 또 치료사 자신이 세우는 치료 계획이나 거기에 사용되는 테크닉 그리고 운동 방법 역시 이 A에 관한 것에만 집중하는 것이 좋죠.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치료 시기가 이제 2회에서 3회 정도 됐을 때 30% 통증 감소가 달성이 되었다고 한다면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것이 중요하죠. 긴급한 항목이죠. 어깨가 아픈 예를 들어서 A 항목에 들어갈 내용을 정하게 될 때 포함되지 못했던 2순위, 그 내용이 이제 여기에 해당되게 됩니다. 이제 예를 들면 허리 통증이 주지만 이제 어깨도 아픈 환자예요. 하지만 가장 이 환자의 상황상 급한 것이 허리 통증 개선이라고 한다면 이제 A의 시기에서 어느 정도 통증 개선이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이제 B의 시기로 넘어왔을 때는 어깨 통증에 대한 치료를 여기에 추가적으로 계획해서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죠. 허리 통증이 30% 이상 개선이 되고 있다면 그 치료 방법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어깨 통증에 대한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이 시기에 중요합니다. 적어도 10회차가 넘어가기 이전에 이 B에 대한 단계가 넘어간다면 환자에 대한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적어도 10회차 이전이라고 한다면요, 치료한 지 한 7회에서 한 9회 정도 되는 이 시기에 이러한 그 B에 해당하는 내용에 대해서 환자와 한번 얘기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내가 이 시기에 지금 B에 해당하는 상황으로 넘어가지 못하고 10회차가 거의 다 되는데도 아직 A에 머무르고 있다면 내 치료 계획에 문제가 없는지
반드시 점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 강조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우선순위를 잡고요. A에서 B로, 이제 B에서 어느 정도 또 효과가 나옵니다. 허리도 좋아지면서요. 또 환자가 또 호소하는 두 번째 순위였던 어깨 통증도 이제 어느 정도 개선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3단계, 이제 덜 긴급하지만 그래도 환자 입장에서는 중요한 부분, A와 B 단계를 넘어서면 환자는 이제 자립을 해야 하는 상황에 오게 되죠. 사실 이 부분은 중요한 문제이죠. 환자 스스로 통증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치료사를 통해서 키워줌과 동시에 A에서부터 B단계로, 또 B단계에서 C단계를 거치면서 그 사이에 있었던 에피소드들이나 통증을 극복했던 어떤 일들을 환자와 함께 정리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동안 있었던 스토리들을 환자와 함께 기억해 보면서 환자 역시도 A 단계에서 내가 좀 이런 통증의 문제가 있었는데 이 치료사 선생님 때문에 내가 치료할 수 있는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했었지 라고 환자가 인식할 수 있도록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것,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렇게 아이젠하워 그리드를 좀 응용해서요, 환자와 상담하고 또 이것을 바탕으로 수업 형식을 좀 약간 수정해서 활용한다면 분명 우리는 제한된 시간 안에 효율성 있고 효과적인 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으로 덜 긴급하면서요, 또 덜 중요한 부분이 있죠. 제가 사진으로는 이제 휴지통이라고 좀 그림을 사진을 좀 넣어놨는데요. 사실 우리가 상담하다 보면 환자와 여러 가지 대화가 나눕니다. 거기에는 분명 군더더기들도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A에서 C를 거쳐서 오게 되면 이제 D에는요, 환자와 상담하면서 좀 불필요하다고 생각했던 점이 무엇이었는지가 저절로 D에 모이게 되죠. 반드시 이 점을 확인하고요. 내가 왜 A에서 C로 오면서 이 D에 포함된 내용이 불필요하다고 여기게 되었는지, 또 그것이 옳은 선택이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제대로 된 공부가 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와 비슷한 다른 환자가 내원해서 또 상담을 할 때에도 이 D에 담겨 있는 내용들을 참고한다면 다음 환자와 상담할 때는 내 자신의 말과 혹은 애티튜드, 또 치료 계획, 치료 방식이 훨씬 더 간결하게 다듬어질 수 있는 것이죠.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짧은 시간 동안 환자와 계획을 세울 때 도움이 되는 팁으로 아이젠하워 그리드를 적용하는 법을 설명드렸습니다. 이제 내일 월요일 또 바쁜 병원 생활에서 많은 환자분들을 만나시면서 제한된 시간 동안 환자분들에게 적절한 정보와 치료, 운동 방법과 또 그들이 통증을 극복해낼 수 있는 방법들을 설명해 줄 그러한 상황에 우리는 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그렇게 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지금 병원 생활이 이제 곧 2달이 다 되어 가는데요. 그동안 좀 영상으로 좀 이렇게 소개해 드릴 만한 증상들을 또 여럿 만났습니다. 이제 제가 지금 그 내용들을 정리하면서 영상으로 하나하나 준비하고 있는데요. 영상으로 소개해 드릴 준비가 되는 대로 영상으로 또 올려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채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